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할 거고요. 네, 잡아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프신 몸을 이끌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주고 계시고 네. 자 2부에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2부 전화상담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거의 한 400명 정도 넘게 나와가지고, 아, 진짜 오늘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들고, 저희도 속도를 내서 네. 계속해서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바로 그 종목, 최근에 뭐, 파바박 치고 올라오는 종목,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네. 너네만 가냐? 나도 간다. 그렇죠.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맞아요. 수익 잘 내고 계세요. 2만 원에 들어가셨거든요. 20%의 비중. 통상 여태까지 나만 믿고 따라와 진행해 봤을 때 네. 이게 수익이 나면은 비중이 너무 적어서 그건 또 그것대로 아쉬웠는데 20%면 나쁘지 않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저 지점에서 사서 한 번에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할까요? 보유입니까? 매도입니까? 네, 우선 보유 의견에 앞서서 네. 우리 시장님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네. 오늘 제가 2%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목표가가 많이 달성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난번에 박준현님 주셨던 오늘 아진산업도 급등으로 갔고 우리 시청자들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오늘 500명 한번 만들어 보시죠. 와. 그런 의미에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 이거 500명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설마 그 올라오시는 거 아니죠? 때리려고. 큰일 났네. 예. 자, 운영형님의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 네. 지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은 우선 4월 11일 날 안 사셨으면 7월 17일 날 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셨건 4월 11일 날 샀던 7월 17일 날 샀던 앞으로 진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나마 7월 17일 날 샀다. 시가를 보면서 강하게 지난번 종고점 4월 11일 날 종고점을 넘어오면서 내가 따라붙었다. 이러면 좀 나은 거고 4월 11일 날 샀다. 그러면 앞으로 마음을 자제하셔야죠. 이거는 잘못된 거고. 단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ALD라는 원자 증착 기술이라는 것이 독보적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ALD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뭐라고 할까요? 한파라고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날이 요새 더운데 한파 속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굳건한 이유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워낙 고실적을 썼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1분기 때 보시게 되면 3분의 1 토막 났어요. 2분기 때도 안 좋을 거라는 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주성 엔지니어링 2025년에 밸류가 10배가 채 안 되고 ALD 기술력이 굉장히 간택을 좀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주성 엔지니어링 보유할 때 장기 투자나 갔을 경우 단기 투자로 갔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별로 거칠 것이 없다. 솔직히 신고가 영역까지 도전할 것 같은데 저는 매매 관점으로 조금 보유 의견을 더 드렸고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산단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가격 전략은 그래서 좀 매매 관점이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서 26,0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익절가가 맞겠죠. 23,500원 이탈 시에는 살짝 눌림목이 좀 실을 수 있으니까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리 수익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방법들 좀 네.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영 운영력께서도 같은 종목에서 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는 매출 비중이 거의 8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다네요. 디스플레이가 15% 정도 되는데 주
수요처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요즘 잘 나가는 게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HBM 반도체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도에 영업이익 1,200억 났는데 올해는 아마 480억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 원익 IPS라 다른 회사들 실적 감소폭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약간 선방의 느낌이군요. 예, 그 이유가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적인 매출 비중이 많지만은 올해는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하반기 때 반영이 돼요. 신사업이에요? 예, 아니 기존에 회사 태양광 인고 사업 됐습니다. 장비사. 그랬군요. 예, 작년에 수주 받았던 것 자체 올해 하반기 때 2월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 실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는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HBM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네. 장비 쪽에 대해서 앞서 우리 김민재 전무가 얘기했지만 AMD가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저는 다른 요인에서 사고 싶어요. 예. 요즘 시장 자체가 공매도 쇼키지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쇼키라는 자체는 쇼커버가 있고 쇼커버 자체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수익이 안 날 것 같아 청산하는 거고 쇼키 자체는 더 사는 의무적으로 거죠?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용 맞아요. 반대매매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15% 20%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매도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얼마만큼 많은지 제가 공매도 증권거래소에 좀 잠깐 들어가 보시면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1위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맨 위에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7.95%입니다. 지금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누가 갖고 있느냐? 다 외국계예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버클레이즈, JP 모건 증권사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 투자를 갖고 있는데 개인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가? 주식 수로 따지면 38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830억인가요?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진단에 종목 들으면서 네. 쇼키 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LNF라든가 공매도 잔고를 말씀드렸잖아요.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금액으로는 LNF가 맨 위에 있고요. 공매도 잔고로 위에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대 에코프로가 공매도 비중이 5.4%인데 지금 4% 미만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아래 여기 있습니다. 29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청산이 됐다는 겁니다. 청산이 됐다. 에코프로 BM 같은 게 350만 주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180만 주였거든요. 지난주에 지금 100만 주로 떨어졌어요. 80만 주가 청산이 된 겁니다. 그런 그게 거군요.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일이니까. 왜냐면 이게 타켓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 쇼시키지한테 왜냐면 이 파트 보시면 이 종목은 15,000원대 거래가 많이 됐어요. 지금 네. 이제 24,000원에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소시키지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상단 자체가. 더 올라간다는 이게 이제 가속도로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밸류로 보면 주가가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 싼 수준이고요. 그 다른 여타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소시키지가 들어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그 가격대가 28,000원. 2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21,500원 정도가 최근 이제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한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2만 원대니까 약간 수익 구간이죠. 21,5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의견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는 목표가 26,000원 보셨고 손절가 23,500원입니다. 근데 박준영 운영께서는 숏 스퀴즈 효과까지 더해서 목표가 28,000원, 그 손절가 21,500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더 많은 종목 해드릴 수 있도록 달려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멈추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또 2부에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의 히든카드들이 지금 수익률 잘 내고 있는 계시잖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도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종목의 첫 번째로 네. 가겠습니다. 땅하늘님께서 이거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셨던 가격이 17,270
네, 저희 삼기, 전화 삼기. 먼저 받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제 네. 밑에 걸 보고 있었네요. 네, 저희 그럼 전화로 네. 먼저 이야기 나누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80원에 예. 10%입니다. 3기라는 종목을 5,380원에 10%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꽤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3기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손실도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아, 그게 일단 부품주들은 잘 올라가는데 나만 계속 하염없이 빠져서 어떻게 그래요.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중간에 올랐네요. 이제 5,000원까지는 좀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신사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그 고민이 좀 되실 것 같네요. 5,000원대 그 사셔가지고 조금 고점 상단에 사셨네요. 작년에 사셨고. 이거 그 중간 3,000원대나 대박도 좀 지지가 떴던데. 예. 근데 나는 왜 자꾸 빠지나 몰라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건데 최근에 3기 말고 3기 EV라는 자회사도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이 이제 왜 빠지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자회사 3기 EV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 핫한 이슈가 공매도 이슈가 있는데 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기나 3기 EV 공매도 잔고 수량이 없어요. 우선 봤을 때 3기가 이제 지주회사 격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는 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인데 우선 종속회사 3기 EV가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수주연고가 이제 워낙 튼튼하게 있고 엔드플레이트를 하는 쪽인데 거의 LG 에너지에서 납품을 했고요. 단지 주가가 최근에 흘러내린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채무 보증건이 좀 있었습니다. 3기가. 특히 이제 뭐 3기 EV도 마찬가지지만 3기 EV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죠. 미국에 있는 USA 3기 아메리카에 924억 정도 채무 보증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또 3기 EV가 또 3기 또 채무 보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무 보증 그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흘러내리는? 안 그래도 수급이 몇몇 종목들로 좀 가는 종목들만 포스코라든지 이런 게 막 수급이 집중포화가 되는데 이쪽이 채무보증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주가가 더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있고 기업 내부 자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기도 들어가 보시면 그런 공시사항만 좀 써놨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내용이 없고 지금 채무보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보유를 좀 하시고요. 지금은 왜냐면 올해 여기도 자회사들 특히 3기 EV 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3기 EV도 같이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거의 좀 끝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늘 어제 전일 저점을 완벽하게 깼을 겁니다. 근데 못 깨고 어느 정도 오늘 하방 지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낙폭이 좀 멈출 것이다. 우리 시청자님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이게 3기 EV면 제가 수주 잔고를 보면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지주 성격이라서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보유 의견만 하시고요. 우선 손절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반등 목표가를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반등 목표가까지만 일단 보유하고 다음 차후에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추가 질문 한번 주세요. 반등 목표가 지금으로는 보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3,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 네, 시청자님 저희 3,200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3,200원 올라온 다음에 그때 또 상황이 어떤지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그 이후 전략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실수한 땅 하늘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종목을 바꿀 수 없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17,275원에 5%. 오늘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러네요. 세상에 외국인이 다 팔았고요. 그걸 와. 개인이 거의 다 사버린 이 이런 종목도 상황입니다. 계속 땅을 파고 있네요. 우리 땅 하늘님은 그래서 땅. 땅을 파고 있는 종목을 보내주셨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신저가인데 지금 오늘 또 기록 갱신을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해버렸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거는 뭐 면세 쪽 이쪽인데 별로로 보십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까지 신저가 나올 정도까지 빠져서는 안 되는 과해요. 주식인데 과하군요. 극단적인 요즘 시장의 차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앞서 2차 전지 잘 나가는데 이 종목은 급락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네. 회사는 이제 그 패션하고 그다음에 코스메틱 화장품 쪽이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통해 가지고 의류 유통과 관련된 쪽이 매장 관련된 패션 쪽이 매출액의 75% 나머지 코스메틱 화장품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내 네. 쪽에 지금 이쪽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모회사인 지분 아마 38% 갖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그다음 하다못해 호텔신라 다 어렵죠. 똑같습니다. 네, 다. 근데 이 정도까지 그 종목이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시장 자체가 지금 차별 장세에 전개되다 보니까 약간 왜냐면 본인 그렇죠. 피해네요, 거의. 그렇죠. 네. 오늘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샀는데 오늘 이 종목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버렸어요.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답답하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2차 전지로 달라붙는다든가 그런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림이 반대예요. 예, 아닌데, 이건 좀 안타깝죠.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그래도 그 의류회사 중에서는 PER 20배 정도, 다른 회사들 뭐 한섬이라든가, 그 영업무역이라고 종목도 10배 평가를 받던 종목은 20배 이상 비싸네. 수익을 받았던 주식인데 네. 지금은 7, 8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만큼 내수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언제까지 못 가느냐. 일단 내수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은 낙폭가에 따른 반등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비중이 5%밖에 안 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차트를 보면 겁나게 못 사죠. 근데 이건 이제 펀드멘탈을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펀드멘탈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 뭐 이분은 5%밖에 안 되니까 그게 다행히 또 높게 사지는 않으셨어요. 이 종목 67,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쵸. 네. 올해 실적은 대체적으로 뭐 의류회사니까 실적이 급변동하지 않거든요. 어떤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도에 영업이 1,100억인데 올해 760억, 당기 수익이 700억, 오늘 주가 떨어진 거 가면 PER 7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내년도는 5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펀드멘탈을 믿고 손절할 게 아니라 5%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좀 기다리는 전략.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는 이거 우리 정도 빠진다 그래 신규 매수 보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중간에 종목은 시장 안정을 참 찾는다든가 내수 쪽에 차별화가 완화가 되면 이 종목은 빠르게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5% 정도 추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최소한 2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의 쏠림 현상에 피해 주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 매수 5%더 하실 수 있는 괜찮은 회사. 그리고 차별화 장세 속에서 2만 원대까지는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방울토마토님께서 남겨주신 강원랜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 17,000원이고 비중은 조금 많으세요. 30% 가지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2.64% 떨어졌거든요. 지금 차트가 아까 그 차트 다시 보는 건가 싶을 아니에요, 정도로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하고 이 종목도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우리 방울토마토님께서도 이제는 좀 싼 것 같아서 샀는데 10년 최저점 찍었습니다.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그러게요. 계속 주가도 주르륵 내려가고 제 눈물도 주르륵 흐르고 있어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슬퍼. 이 종목도 한번 AS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님,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보유하셔야죠. 네, 뭐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좀 믿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뭐 주가가 이제 밸류적으로 비싸냐 안 비싸냐, 뭐 액면가가 얼마냐 이것보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그 섹터, 다른 종목들이 그 수급의 2차 전지 소재의 수급의 집중 포화가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적인데
다 같이 좀 증시 자금이 늘어나서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죠. 이런 좀 많이 빠진 종목들, 과대낙폭하는 종목들. 실적도 정상화가 됐는데 실적이 진지하게 정상화 됐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주가는 뭐 프리미엄상 좀 받고 있고 고평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전년도에 100억짜리가 1분기에 700억 가까이 찢었으니까 7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카지노의 뭐 대장주답게 작년에 2,100억, 올해 3,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화가 돼 있어요. 2025년에 뭐 밸류적인 거 이제 10배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재무가 원래 튼튼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여기가 4천억 정도 적자 났을 때도 여기는 문제 없다. 강원랜드는 돈이 너무 많다. 부채 비율이라도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그랬는데, 기업 내용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수급에 다른 데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냥 힘없이 피식 흘러내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좀 답답한 쪽이고, 근데 리오프닝을 한 종목 껴둔 것 치고는 우리 누구셨죠? 뭐 방울토마토님 비중이 좀 많아요. 30%죠. 한 10% 정도였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계속 증시자금이 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이 종목은 비중을 20% 축소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섹터, 그러니까 종목이 돌더라도 반도체나 2차전지에서도 장비나 또 싼 쪽으로 돌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 또 싼 쪽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해 가신다면 10% 정도 비중이 적절하다. 17,000원까지 반등 목표가 드리고요. 17,000원까지 올라올 겁니다. 17,000원에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종목은 손절가를 드릴 수가 없죠. 손절하고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에 시장에서 도와주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강원랜드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덜어내고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각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와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종목 하나가 올라왔는데, HPSP입니다. 이거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죠. 수익 잘 내고 계세요. 29,240원에 10%인데 지금 34,000원대까지 올라갔고 바로 저 지점에서 사셨는데 팍 하고 뛰신 거죠. 현재 수익 중인데 눌림목이 오면 10%를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현재 수익 중일 때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눌림목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영령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네. 반도체 업계 1위가 바뀌었죠. 1등이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죠. 아마 2등이 근데 HPSP일 거예요. HPSP인데, 이게 두 개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공개 방송 통해서 밸류를 가지고 계산하면 한 58,000, 6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HPSP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거를 보는 게 PER, 한미반도체를 2025년도에 영업이익 3천억을 일부 주포사에서 보더라고요. 현재 가이던스는 1,500억 잡혀져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때문에. 더 갔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한 5만 8천, 6만 원. 그러면 HPSP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HPSP는 아직 전망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2025년도에 영업이익 1,893억 원의 주당 EPS가 1,700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반도체 쪽에서 가장 탑이 어디겠습니까? ASML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비가 없어서 못 파는 네. 수표값. 노광 장비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EUV 공정 장비 유일하게 대당 1,500억, 2,000억 정도 기계를 생산하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ASML이 서로 장비 달라고 줄 서 있는 장비. 회장님들까지 가가지고 달라오잖아요. 그 회사가 PER이 몇 배냐? 40배거든요. 그게 제일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회사들 업황이 정말 좋을 때 30배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PER 기준에서. 그러면 딱 30배에 맞추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세계 최대 회사가 슈퍼캅 장비 회사 ASML이 40배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한미 반도체라든가 HPSP는 PER 30배 정도를 업황이 좋을 때 맞추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지금 HPSP가 2025년도로 본다는 주당 EPS가 1,700원입니다. 곱하기 30배면 3,021, 5만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재로 봐서는 업황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도 내후년도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주가 좀 빨리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저는 고평가가. 추가 매수는 좀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만약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지금 22동 평균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32,000원까지 내려오겠죠. 32,000원까지 내려오면 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38,000원, 4만 원 올라가면 한번 파는 매매를 고려해봐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예산은 그 뛰어난 예사가 미세와 공정 과정에서 필수 장비인 그 장비를 개발, 그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예사도 기술적으로 매력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네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5만 원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32,000원대에서 매수하게 되게 되면 약 40% 정도, 40% 정도 언제 정도 수익이 한 35%.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서 수익이 떨어지니까 가격 좀 싸게 사야 되겠죠. 32,000원 매수 가격, 중장기적으로 48,000원, 5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32,000원 추가 매수 가격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매도가는 38,000원에서 4만원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만원도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상담 이어가고 있어요. 2부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380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목표는 김민준 전문가님이 500명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맞춰주세요. 들러오셔서 네.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에브리봇 살펴보겠습니다. 송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이거든요. 네. 19,100원에 10% 매수를 하셨고 자꾸자꾸 빠지니까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에브리봇입니다. 로봇 청소기로 많이 익숙한 그쵸. 종목 네.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왜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에브리봇 이제는 손절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시청자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분명히 4월에 사셨어요. 자, 보시죠. 이거 제가 특급 교육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사셨는데 그 제 의도대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받으면 이 시청자가 언제 샀고 이거 왜 샀고 무엇을 가장 보고 샀는지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연초만 해도 한 2월 정도까지만 해도 3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였냐? 2차 전지보다 더 큰 게 AI하고 로봇이었었습니다. 거의 2차 전지하고 뭐 솔직히 그때 2차 전지 에코프로 포스코보다도 더 거기가 조금 더 들썩들썩 했었어요. 근데 우리 신사님 만약에 이걸 4월에 사셨다면 좀 공부를 너무 딥하게 하셨고 발빠른 대응이 너무 늦어요. 지금 이 종목을 사실 거면 우리 시청자님은 4월 이전에 사셔가지고 2월에 사셔서 15,000원대 사셨어야죠. 15,000원대. 이걸 해볼 거면 15,000원대. 이런 권역에서 사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샀다. 여기 수익 안 나죠. 여기서 샀으면 또 명확하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000원, 16,000원에서 이거 진입 타점을 잡았으면 아마 6월 8일 여기에라도 18,000원 정도 갔을 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아마 시청자님이 정해놓은 손절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로봇 교육할 때 산업용 로봇이 있고 지능용 로봇이 있는데 아직 시장의 점유율은 산업용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 쪽으로 해야 되고 지능용 로봇을 할 거면 매출액이 좀 답보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확보가 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히나 물걸레 청소기 그리고 자율주행 부각될 때 AI 부각될 때 반응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 모멘텀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원데드, 에브리봇, 3기 주가 흘러내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수급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적이 딱히 여기 기업도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작년 그 전저점 부근으로 조금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라면 그 전저점 부근에 왔을 때 솔직히 추가 매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의견을 많이 빠졌는데 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12,000원 부근까지 이 주가가 더 흘러내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5%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가 계산을 해보면 아마 15,000원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16,000원 정도까지 될 텐데 잘하면 저는 기대 수익률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2,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 5% 의견 드리고요. 추가 매수 한 다음에 반등 목표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 종목이 잘하면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반등 목표가 17,500원 제시토록 하고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에브리보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요 방법을 찾아주셨고요. 12,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 낮추시고 반등 목표가 17,5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좀 손실 줄여내시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다음 종목이 좀 우울한 종목이 그래요? 걸려가지고요. 오늘따라 또 2부에는 예. 특히나 이런 하락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려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요즘 사업 자체가 이제 주택이나 이런 쪽은 부동산 많이 얼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으로 DLENC입니다. 이 리스본 백수왕님께서 4만 원에 사셨는데 네. 20% 제가 이제 아파트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맞죠? 사고 싶어서. 맞죠, 맞죠. 이 편한 세상하고 이제 아크로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또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주가는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저게 뭡니까? 한번 산 이후로 이게 수익권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아파트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상황은 진짜 고급지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영령님 이거는 이게 팔아야 됩니까? 너무 높은데요. 뭐 하여튼 건설주 답이 없죠. 네. 제가 하여튼 작년도부터 건드려서 안 되는 쪽을 제가 건설업종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코스닥시장의 5 종목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 그 중에서 가장 안 된다는 쪽 건설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이슈 자체가 좀 잠잠해졌지만은 또 언제 또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거든요. 계속 요즘 지금 기사 보시게 되면 증권회사들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그렇죠. 네. 연체율이 지금 15%, 20%가 육박을 했다. 계속 이 기사 뜨거든요. 네, 네. 못 가죠, 건설주에서요. 고금리, 금리는 이제 정점 끝났지만은 이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진행이 좀 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금리에 대한 후유증 자체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개별 기업의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방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 악재보다는 개별 기업들 악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계속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건설회사 중에서 DLE인신만큼은 재무 안정성은 가장 탄탄합니다. 여사가 이제 금융위기 때 해외 쪽에서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상당히 수주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 잔고자 자체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로 보면 가장 중요한 자체가 매출액 채권 비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적어요. 가장 많은 게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 제가 가장 해피하는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GS건설 그 다음에 많았고 이번에 터졌고. 그래서 DLENC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만 기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건설주는 내년도 3월 중순도 총선 전후까지 못 간다. 총선 전후까지 못 간다는 쪽이고요. 그 네. 이전에 만약에 주가가 36,000원 정도 반등 나오시면 파는 게 좋고요. 그 이전에 반등,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를 길게 보게 되면 주가는 저는 떨어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20%인데 이거 뭐 추가 물타기는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 돈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 쪽에 포트폴리오 다양화해서 대표하는 전략. 일단 최소한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3만 5, 6천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손절하시고 장기 투자해서 그 이후를 길게 내년도 하반기라든가 보게 되면 분명히 종목은 가치로 봐서는 4만 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니까 일단은 보유 전략이고 반등 보여도 목표는 3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6,000원 내년 초까지 올라가면은 손실 최대한 줄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봐야 하는데요.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의 약간 텐션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이 더 지금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하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음 종목도 웃으면서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드는 게 일단 ST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얼마인데요, 이게? 내려놓아라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내려놓아라.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비중은 또 살짝 담으셨습니다. 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2차 전지 랠리가 끝나면 바이오가 갈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하거든요. 네. 존버도 전혀 문제 없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과연 이 종목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난번 그 배우회선다 강의하면서 5강 때 7월 18일인데 뭐 제가 그 영상 지금 담당하신 피디님하고 박제 시켰어요. 박제. 이거 뭐 간단합니다. 여기 원스톱 서비스로 제가 정말 그 올해 제약바이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스페인, 스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CRO까지. CRO가 이제 수탁기관입니다. 그걸 다 했고 여기는 실적 기반이 됩니다. CMO, CDMO를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신사님 사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FMC 이후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더더욱 지날수록
제약바이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은 겁낼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올해 주가가 이제 상단을 뚫고 날아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결국 응원이 저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냐? 우선 박스권 상단까지 보십시오. 목표가 8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소재 파트에 있는 수급들이 좀 떨어져 나오고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수록 피벗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제약바이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연출이 좀 되겠죠. 그리고 대장주들이 조금 움직여가면서 삼바나 젤트리온 그러면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우선 단기 목표가 87,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진단의 마무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목표가도 높여서 잡아주셨습니다. 87,000원까지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